자연재난 팀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공청회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와 내빈과 관계 전문가 소개, 행정국장님 인사말씀, 내빈 인사말씀, 안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에 전문가 토론과 주민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종합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주민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안에서 검토한 각 행정동별 위험지구 선정 현황과 저감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내 데스크에 관련 책자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일 동안 410mm, 많게는 477mm까지 비가 와가지고 많은 집에서 1000건 정도였던 피해도 148억 정도였던 그런 저희가 있었고요. 작년 봄에는 수리단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작년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모두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그 준비 차원에서 사실 안산시가 109년 만에 300mm 이상 비가 왔다는 얘기는 어쩌면 안산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영역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피부를 못 느끼는 나쁜지만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되들 것같고 기후 이상 부분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준비 차원에서 혹시 오늘 이런 주민공청 이런 걸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많이 비가 왔을 때 또 사회재난이나 산불이 났을 때 혹시 아쉬웠던 점 또 잘 대응하고 준비해서 같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많이 정리가 돼서 오늘 중대본이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아마 5월 초에는 5월 5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아마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벗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3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잘 극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그 사스라는 감염병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시는 분은? 신종플루가 2009년에 나왔습니다. 예. 사스는 홍콩에서 행했지만 많은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고 많은 분이 감염을 안 됐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국에 75만 명이 감염되고 280분이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메리스는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메리스. 예? 2015년도. 그죠? 제가 사스, 신종플루, 메리스 주기가 몇 년입니까? 주기가 6년입니다. 6년 주기로 나왔고요. 코로나는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주기가 4년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천만 인구 중에서 3,070만 명 정도가 60%가 감염이 되고 돌아가신 분이 3만 4천 명 정도. 안산은 40만 명이 감염되고 돌아가신 분이 약 390명 정도 돌아가셨고요. 근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다음 주기가 2015년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 2015년도에서 2019년도에서 2025년 6년 주기도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감염병을 계속 연구하고 백신을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준비 잘할 거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잘 극복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또 하나 4월 7일까지 공식적으로 이가 백신이라는 백신을 접종할 겁니다. 이가 백신. 그게 뭐냐면 오미크론이 나오고 1차부터 4차까지 백신 맞았죠. 3차까지 맞고 4차는 안 맞으셨죠? 왜?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죠? 예? 5차까지 맞으신 분, 이가 백신까지 맞으신 분 계세요?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가 백신은 오미크론 백신이 1차부터 4차까지라고 그러면 화이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5, 그죠? 변이 바이러스 BA5 바이러스에 가장 근접한 4-5의 그 이가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가 백신 현재
공식적으로 많이는 안 맞았지만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거 맞으신 분은 아마 이제 중증으로 하는 걸 많이 예방했고요. 정부에서 역학조사 통계가 나와 있는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걸 불구하고 34,000명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셨는데 백신이 없었으면은 역학조사가 143,000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질병청에서 공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공짜로 백신을 맞으시고 4월 7일에 놓치시면 4월 30일까지 정부가 맞춰주는데요. 정부가 원래 4월 30일 이후에는 백신은 유료가 됩니다. 유료. 화이자 같은 건 10만 원이 더 듭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공식적으로 매년 10월하고 11월 달에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하고 코로나 접종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차 환자는 1년에 2번까지도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건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러니까 공짜 있을 때 백신 꼭 맞으라고 그러고요. 제가 또 이제 오늘도 이거 끝나고 잠깐 가봐야 되는데 엊그저께 우리 선부대 화재 사고 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그 나이지리아 애기들이 4살, 6, 7, 11살 그 어린이들이 이제 지금 그 사망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정부에 다니 시에서 지금 그 지원책을 현재 장례식장 뭐 부상자 치료 같은 거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가봐야 되는데 이런 사회재난도 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 안산에 화재 사고가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고 특히 연리 다가구 주택,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많은데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기 뭐 자율방재단 항상 도와주시는데 그런 뭐 화재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저희가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회재해만큼 우리가 꼭 막아야 되겠다. 그로 인한 인명시들이 너무 많다. 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잘 좀 지켜주셔가지고 그거 좀 막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지나간 일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전국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이런 것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안산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오늘 교육이 정말 우리 안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면에 이런 재난 교육이 정말 잘 종합으로 잘 이루어져서 오늘 봉사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스럼 없이 다 얘기해 주셔야 이 책으로 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진정한 우리 안산시를 위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방재단 하면은 안산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봉사단체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곳은 어디를 가나 방재단이 있다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저도 방재단 출신이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이 공교롭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방재단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김재구 의원도 서무삼동의 방재단원이에요. 그리고 설로영 의원은 지금 초선 의원인데 방재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왔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안산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방재단원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 몸을 잘 건강히 지켜야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재단 하면은 옛날에 세월호 때 또 봉사 많이 하고 또 코로나 때 또 봉사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말하는 자연재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금방 말씀드린 우리 이진문 의원님 말씀하듯이 방재단 하면은 사실은 시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알까 모를까 할 정도로 그렇게 뒤에서 정말 소리소문 없이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동사무소 동장실에 방재단원 명단이 올라갈 정도로 이제 방재단이 이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단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우리 그 봉사단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이 정말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주민공청회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그러면 의견을 따라서 저는 또 시의회에서 또 그게 또 기획행정위원회 그 시민안전과가 저희 위원회에 들어있는데요. 저 국장님하고 또 논의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재난이 특히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뭐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한여름에도 우박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정말 하고 또 아까 진짜 안타까운 성모동에 그 나이지리아 그 애들이 4명 죽었어요. 사회재난. 근데 물론 의용 소방대도 있지만 거기에 또 앞장서는 게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앞으로쪼록 건강하세요. 우리 1년 동안 자율방재단이 더욱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설명 들으면 아마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30분 정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자연재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이제 처리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3번에 보시면 요번에 이제 공청회를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이제 4월 정도에 시의회 또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의 의견을 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을 하는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그 2개 구하고 25개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재해는 9개 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시간적 범위로는 저희가 2019년 10월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그 작년에 피해가 왔던 거 그거까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으로는 이제 안산시 특성을 고려해서 내륙 지역하고 이제 도서 지역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립 비전하고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계획 수립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70만 안산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축하도록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주요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먼저 이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해서 향후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해 예방 사업 이행 재고율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2015년도에 1차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행률이 62.9%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산시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이행률을 이제 80% 이상으로 높이는 거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 성능 수준 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시간당 90mm 이하의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1시간당 90mm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계획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산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높은 도시화율을 하고 그 대부도 등 그 도서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좀 지역 여건에 맞는 재해 예방을 체계화하는 걸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 지역 단위의 그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한 5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 위험지구 단위는 이제 직접적인 저감 대책을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한 1,726억 정도로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 유형에 국한되지 않은 비구조적 저감 대책 요거에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산정된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그 저희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 우선순위 결정할 때는 기본적인 이제 평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재해 위험도 하고 이제 주민 불편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부가적인 평가 항목으로 해서 이제 지속성하고 정책성, 준비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민 참여도나 민원 우려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추진 의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야지 이제 그 투자 순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자율방재단은 15년이 됐다. 15년 동안 정말 그 안산시의 자연재해 예방 대응 목표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늘 그 좋은 교육을 기틀을 잡아서 공청회 잘 마무리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회 끝까지 많이들 피곤하시죠? 예. 사실 토론이나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는 건 사실 재미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 관내에 정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도 주시고 토론한 그런 자리니까 여러분들 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안산시 오늘 이 자리까지 사실 안산시의 재난보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 행정안전국장님도 오시고 또 시민안전국과 그다음에 임직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고생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앞으로의 더 열심히 안산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향후 10년간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본인분들이 또 직접 겪으신 재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시는 주민들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회사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연재해가 9개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9개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수자원 쪽이고요. 하천하고 내수재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미래해양의 곽기수 상무님이, 곽기수 위원님은 해안 쪽, 그 다음에 또 우리 SY텍 사장님이신 안성길 위원님께서는 또 집안 토질, 사면재해나 또 이런 토사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마 9개 중에서 그래도 한 5, 6개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를 듣고 우선 우리 집안 토질 분야의 안성길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길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재해 내용을 쭉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안산은 그나마 이제 사면재해나 토성류 같은 재해가 좀 적은 편이고,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하다는 강남에서도 강우로 인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토사 사면재해가 대부분 사면적인 부분보다는 강우로 인한 거기에 대한 집중 강우에 의한 사면재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많이 와서 물에 의해 피해도 심각한데 거기에 흙까지 같이 이렇게 쓸려 내려오면 심지어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전체 같이 쓸려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한 내용에는 사면재해가 일어날 위치에 미리 경사지대라고 하는 사면이 약간 미동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신호를 주는 이런 계측기를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는 보호공이라든가 석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사를 완화시키는 이런 공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쭉 본 것 중에 안산에 있는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전문가로서 의견을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면재해가 최근에는 그냥 원사면에서도 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흙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신규 토지 생성하는 절지라든가 성토하는 지역에 조사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조사가 잘 되고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안재해 전문가로 참석하게 된 박기수입니다. 저는 자료를 미리 받아서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안산시 해안재해위험지구는 대부분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대부도하고 풍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도는 잘 아시겠지만 앞쪽에 옹진군 영흥도에서 외에서 오는 파랑을 다 막아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풍도도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은 지금 고파랑이 오지 않는 반대편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차 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가 지금 7개소에서 6개가 다 시행되어 있고, 그리고 미시행된 1개소가 이번 2차 계획에도 선정되어 있어서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그 해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그 우리가 만조시라고 하죠. 가장 높은 수위 일대에, 그리고 태풍이 올 때, 그 태풍도 빈도가 한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아주 강한 태풍에 의해서 침수 분석하고 파랑 분석을 지금 수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해안지에서 지금 예비 후보지 38개 중에서 위험지구 후보지로 12개, 그리고 12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침수, 파랑에 의해서 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7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적정한 개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은 저희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해안재해 위험성은 지금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용역에서는 그런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지금 파랑에도 월파도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지구 온난화나 기상 이변 등으로 지금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파랑도 점점 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사업기간 10년이라는 그 감안하면은 일단은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을 좀 수립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부작구의 그 위원으로 가서 실제로 현장을 돌아왔었는데 그때 인명피해도 있었죠.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거기 가봤는데 이게 뒤에 옹벽은 낮고 이쪽에 이제 그 집들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이격거리가 실제로 산에서 옹벽을 하면은 그 이격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격거리가 없더라고요. 그 배면하고 사면하고 이 집하고. 그래서 이 토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가 오니까 이게 넣어가지고 이 지하까지 단독주택을 다 쳐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인명피해가 났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었고 그 옆에도 이격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또 배수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수구가 다 망가졌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흙이 쓸려 내려가고 하면서 배수구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게 또 쓸려 내려와서 이격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빌라에 2층 빌라인데 거기도 다 쳐버리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도 아마 굉장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도심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이 이제 그전에는 많이 지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 비가 사실은 이제 비의 양은 줄어들어요. 비의 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가 한 번 내리면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1시간당 50mm
내리는 비의 횟수가 1년에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번 왔는데 지금은 199번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시간당 50mm 이상 올 수 있는 비의 횟수 연간 그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의 양, 1년 중에 그 강우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강도, 비가 오는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심해지고 있고 또 비의 양은 적어지니까 가뭄에 대한 우려도 심해지고 있는 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용역사의 PT를 오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용역사에서 제안하신 그 10년 동안 한 2천억을 투자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요. 그 내용으로서는 조금 위험한 거는 우리가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갖고 단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는데 단기 계획이라면 작년에 우리가 안산시가 재해를 맞았는데 이 위험 지역을 알면서도 준비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바로 위험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으로 좀 나누어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PT 자료를 보면은 안산시 지역이 이제 침수 이렇게 강우량이 많이 이렇게 생겼을 때 침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사진 자료가 실질적으로 침수 사진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역 수행을 하든 아니면 안산시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정확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요 방재 단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 저감 계획 또한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예찰 활동을 하시는 우리 방재 단원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떤 재해를 준비하는 입장도 좋지만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재해에 대한 이 사업비가 한 85억 정도 예산이 잡혔다는데요. 우리가 이 방재단이든 또 구호를 담당하시는 이런 기관에 충분하게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서 재해가 왔을 때 바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또한 아까 그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그 수암봉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는 이유가 사실상 화재가 발화가 돼서 그때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 예찰 활동, 그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안산시에서 그 각 기관이든 또 시민들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서 그때 발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한 방재단부터 또 이렇게 응급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자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원들만 나오고 사실상 시민 주민 공청회지만은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방재단으로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이 안산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보게 되면 아까 발표할 때 투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이제 순서대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보고서에다가 아예 장기, 단기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그 비고월 안에다가 장단기로 해서 시행돼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 재해 났을 때 위험지구 표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구조적 대책 부분에다가 일부 좀 언급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 시행으로 해서 시민 참여나 홍보, 그리고 방재 위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는 사실 저희가 비구조적 대책 부분에 보면
방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비고서적 대책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될까요? 선수로하고 개천소로하고 그것만 개방되면 물난리가 덜 날 거 아닙니까? 선수로. 네, 상수로는 이제 비 왔을 때 그 배출되는 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천은 저 수로는 물이 만약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네. 그 물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30년 빈도로 키운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데가 이제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천수위나 이런 것들은 그 외수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수위는 홍수 때도 이제 최대한 좀 낮출 수 있게 그렇게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왔던 비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당 50mm가 적어서 홍수가 났다면은 뭔가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하고 저감 대책이 내수재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알프스가 되어 있다 보면 관로 물이 이제 하천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임의로 강제 펌핑을 해가지고 그 우수 관로 있는 데 쪽에 수위를 낮출 수 있게 그렇게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금 그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 재난까지 같이 겸해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특히나 또 그 바다를 갖다가 매립지지 않습니까? 매립지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대한 위험 요소 같은 것도 상당히 지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또 때로는 공사하다 보면은 파일 공사하다 보면은 건물이 올라가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곤파스라든가 갈매기 때 그다음에 볼라벤 때 다 겪어보고 경험을 해왔지만은 그때 곤파스 당시에 그 공단에서 물이 한번 이게 넘친 적이 있었습니다. 넘쳐가지고서 거길 현장에를 가서 보니까 워낙 이 안산이란 지역이 공단이 예전 물론 뭐 몇십 년을 보고서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해왔겠지만은 어떤 그 관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또 규격이라고 그러나요? 규격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부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므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거로 인해 가지고 범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또 외곽 지역 같은데 돌다 보면은 그 도로변에 보면은 그 물 빠진 그 매누리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퇴적물이 쌓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물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곡괭이 같은 거로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걸 드러내가지고서 물 빠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시내를 갖다가 물론 뭐 청소 차량들이 평상시에 이제 가스로만 돌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도심 한 가운데는 그런 데 다니다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안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자연 재난이라든가 재해로다가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꼭 그걸 갖다가 그런 거를 물빠짐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아마 또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노구하는 관로를 대처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아마 서울시나 또는 다른 도시에서 작년에 그 물이 넘친 이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담배꽁초나 이런 퇴적물들이 관로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넘쳐가지고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관련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에서 옛날에 그 용산구청에서 이제 용산구청하고 거기 시민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로 청소를 안 해갖고 이게 물이 넘쳐서 상가가 쟁겼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관로가 많이 막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안 막혔을 때하고 막혔을 때 홍수가 얼마나 상가 침수가 얼마나 더 됐을까 또는 덜 됐을까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계산하니까 73%가 인재다. 청소 안 해가지고 이거 쟁긴 게 73%고 청소를 했으면 그 27%밖에 피해가 안 났을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승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말을 신문에도 언론에는 났었어요. 이런 것들이 났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제대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로 청소를 해야 뻘 같은 걸 집안에다가 오랫동안 영역 집안 처리해서 좀 침할시키고 했는데 실제는 이제 점토에서 아주 미리 뿌리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30년에서 6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강제로 하더라도 잔류치마라고 해서 그 처리한 기간과 또 남아있는 기간에도 또 치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보통 영역지방 구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도로 같은 데 보면 장기적으로 가면 이렇게 쳐져서 다시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지역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쪽 서해 쪽하고 부산 쪽 지역 그런 데가 많은데 물론 그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면 좋은데 그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형국을 가고 그것이 이제 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지진이 났을 때가 제일 이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자연재해, 지진재해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여기가 프로젝트 어떤 업무 스코프에서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진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지금 국내에서 상당수 건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 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진이 현재는 6.5 이상으로 이렇게 진도 6.5 이상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현재 되어 있는 설계 기준 6.5 이상의 지진이 나면 피해는 이제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역지방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업무 스코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재해하고 이렇게 조금 연관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업무 범위하고를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 그 재해 저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잘 해준 것에 대해서 안산 시민 안산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차차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작년 22년에 11월 30일 날 그때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 됐고 현재 저희가 이 토론 현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재난 부분에 20년 동안 경험을 해온 토대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연구 용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되게 좋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 의식 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토대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민 안전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에 제가 안산시의 안전문과위원장을 맡으면서 CCTV나 여러 가지 부분의 홍보 어떤 고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이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연 앞에 겸손하라고 저희가 어떤 큰 재해 큰
폭풍, 태풍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다 사실 한계거든요. 그러나 예방, 대응, 복귀에 대해서 어떤 장비 투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어떤 지역 자체별로 해가지고 또 사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어떤 예산이 많이 편성된 어떤 도시는 또 많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부분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 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열악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지역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에 굉장히 용역사고 당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전문화적 어떤 그 고치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산시 또 이거 안전행정팀도 오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어떤 시민 안전 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안전문화 캠페인 부분이라든지 사고 예방 복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안산 시민 안전과 또 직원분들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또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어떤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고칠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확연하게 이렇게 해서 좀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 더 심각하게 논의도 굉장히 좋지만은 다시 한번 거듭 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안전문화 의식 고치가 저는 가장 큰 우선이고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를 복구비보다 2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복구비가 2배가 더 들어요. 그래서 예방 사업비가 오히려 더 적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구비보다 예방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방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가 안 나면 주민들께서는 안전을 이렇게 담보를 받는 건데 실제로 이제 표가 잘 안 나죠. 예방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위험이 높았는지 그런 걸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들도 예방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시민 안전 의식 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글을 아마 인터넷 치면 제가 쓴 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을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또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또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그 침수재해가 많이 나면 이 하천 중심으로 많이 납니다. 특히 만조 때 월미천 그 주변으로 그 주택들이 났거든요. 그 월미천이 넘쳐서 그 주택에 침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제가 그 계획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 거기에 대한 게 아무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 침수가 됐다든가 재난 지역을 뭐 30년 동안에 그 자료가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어떤 건지 또 뭐 지금 그 중장기 계획도 많이 갖고 단기적으로 계획도 갖고 계신데 과거의 침수 지역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재해나 침수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계획은 어떠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그 요원사 대표님 그리고 그 아까 그 수장 쪽에 재난 대책을 갖고 계신 그분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만족하면은 사실 하천기본계획에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마 반영이 됐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향후에 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0년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재수립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강우나 그다음 최근 이상기후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재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미천 그거는 이제 세부 정비 계획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성률 소장님, 그리고 박기수 상무님, 용역사 노영민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말까지 안산시 시민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험 가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연재해 처방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